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화 설비 시간입니다. 온라인 계약 중에서 여러분들이 벌써 자동화 설비를 2단원째 하고 있습니다. 1단원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얼굴을 실제로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이 점점점 따뜻해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을 하고 질문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기특하고 선생님도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두 번째 단원을 들어갈 텐데요. 이 두 번째 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동화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 시퀀스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새로운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시퀀스 제어입니다. 시퀀스 제어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요, 시퀀스 제어가 무엇인지 이 단어와 정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띄울 학습 목표를 알게 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시퀀스 제어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퀀스 제어를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퀀스 제어가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 시퀀스라는 말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시퀀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필기를 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시퀀스라는 말은 일렬로 아니면 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줄을 맞춰서 맞추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도대체 무엇일까 감이 도저히 안 올 텐데 다음 장에서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퀀스 제어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깜짝 문제 하나 나갑니다. 자, 깜짝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는요, 여러분들 수업을 들은 친구들만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과제를 제출하는 부분에 깜짝 퀴즈가 나갈 텐데요. 그 폼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한 질문에 답을 적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나 아니면 공공장소의 화장실에 가면은 핸드드라이어가 있어요. 손을 씻고 나서 핸드타월이 마련된 곳에서는 손을 씻지만 핸드타월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는 우리가 핸드드라이어로 손을 말리죠. 특히나 요즘에는 손을 자주 씻기 때문에 손을 씻고 나서 손을 말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손을 말리는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핸드드라이어예요. 근데 이 핸드드라이어와 시퀀스 제어가 관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수업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과제 제출하는 곳에다가 답을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을 잘 듣고 과제 제출까지 완료해 볼게요. 자, 제어는요, 시퀀스 제어 전에 이 제어라는 것은요, 어떤 제어 대상의 상태나 출력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가도록 입력 신호를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1단원 할 때요, 자동화 설비 혹은 거기에서 제어라는 파트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값, 출력이 있을 때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입력값이 들어온 것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출력값을 나오게 하는 것,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제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상태나 출력이 원하는 목적을 따라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은 플랜트가 되는 거고요. 컨트롤러, 제어기는 제어 동작을 수행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감이 오나요? 에어컨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이 들어오죠. 센서로 현재 이 방의 온도, 현재 이 공간의 온도를 센서를 통해서 받아요.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라는 출력을 내죠.
근데 그 에어컨 내부에서는 컨트롤러, 제어기를 통해서 차가운 바람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제어를 하게 되죠. 장치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 플랜트와 제어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제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자, 제어는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수동 제어와 자동 제어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는 자동 제어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수동과 자동 제어를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판단과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판단과 조작을 하는데 이것을 사람이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수동 제어가 되는 거고요. 자동으로 조작을 합니다라고 하면은 자동 제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자동 제어를 우리가 배울 건데 이 자동 제어에서도 시퀀스 제어와 피드백 제어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공장에서나 이런 현장에서 사용하는 거는 거의 다 시퀀스 제어가 됩니다. 하지만 뭐 우주로 가는 항공 분야 혹은 군사, 이러한 자동 정밀의 제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피드백 제어를 하게 돼요. 피드백 제어는 여러분들 출력값을 우리가 항상 설정한 목표에 맞게 계속해서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넣어줘서 다시 조정을 하고요. 다시 출력값을 내고 그 출력값을 다시 입력으로 돌려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설정값에 맞춰주는 것이 바로 피드백 제어죠. 그래서 시퀀스 제어에는 프로그램 제어와 온오프 제어가 있고요. 피드백 제어에는 서버 제어와 추종 제어가 있습니다. 서버 제어는 뭐 이게 서브한다, 뭐 서비스, 서빙 뭐 이런 말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거기서 나온 말로 뭐 하인이라는 의미가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지시한 그 명령을 잘 따라서 그거를 충실히 해주는 것이 서버 제어였고요. 추정 제어는 우리가 따라오는 값을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값을 계속 바꿔주는 그러한 것을 추종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단은 시퀀스 제어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시퀀스 제어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여기 세탁기가 보이네요. 그쵸? 자, 이 세탁기가 도대체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시퀀스 제어란 미리 정해진 동작 순서에 따라 제어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제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탁기 여러분들 안 돌려본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전원을 누르고 보통은 그냥 동작을 누르죠. 그 동작을 누르면은 뭐 물이 나오고 그리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탈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헹궈주고 또 탈수가 이루어지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미리 정해 놨어요. 그 동작들을. 그래서 이 시퀀스 제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단순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작업 공정에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만을 합니다. 뭐 옷감에 따라서 혹은 뭐 삶기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부드러운 옷감을 하는 그러한 코스도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단순하고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죠. 그래서 세탁, 헹굼, 탈수, 건조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하는 시퀀스 제어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퀀스 제어가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예로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에어컨을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에어컨을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한 거는 우리가 지금 온도가 지금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너무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이것이 온도 센서에 들어가서 컨트롤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더우면은 찬바람. 찬바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온도가 더 이상 딱 맞아요 라고 하면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입력부가 있을 거예요. 조작 스위치나 기기 상태를 검출하기 위한 검출기예요. 에어컨과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 센서가 되겠죠?
제어 장치입니다. 제어 장치는 요 부분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PLC 등의 제어 기기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동일한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동작을 이 컨트롤러에서 제어부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출력 장치입니다. 자, 출력 장치는요, 기기의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 경보 장치, 부하 등이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경보 장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세콤 같은 경보 장치를 하면은 누군가가 침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센서에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보음이 막 울리고 하죠. 그러한 것들이 출력 장치에 포함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입력부에서는요, 신호를 내려가지고 제어부에서 움직입니다. 컨트롤을 해요. 그 다음에 조작 대상, 제어 대상이죠. 그래서 조작량을 막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가 표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요 출력부에는 출력 장치만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제어 대상이 제어량을 내보내는 것까지 출력부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시퀀스 제어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자, 시퀀스 제어 시스템의 구성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조작용 스위치, 그리고 검출용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형광등을 켜거나 끌 때 형광등을 켜고 끄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전환 스위치라고 할 수도 있고 토글 스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실습을 할 때는요. 이러한 스위치들의 특성을 살려서 조작을 할 수 있고요. 혹은 검출용 스위치가 있습니다. 리밋 스위치, 근접 스위치, 강전 스위치, 플로트 스위치, 압력 스위치 등이 있는데 내가 어떤 선까지에 여기에 가까이 가면은 스위치가 동작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이게 플로트 스위치는 여기 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각종 스위치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면은 얘가 여기까지 도착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검출해 줄 수 있겠죠. 물이 얼만큼 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위치들의 입력이 제어형 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제어형 기기에 보면은 전자릴레이, 타이머, 카운터가 있습니다. 전자릴레이는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하나의 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얘가 스위치 역할을 해서 탁 붙게 되죠. 붙으면서 이 회로에다가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되는 거고요. 타이머는 말 그대로 어떤 시간을 측정을 해서 이 타이머 시간이 지나면은 실행이 되게 하는 거죠. 온이 될 수도 있고 오프가 될 수도 있고요. 카운터도 계수기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정해놔요. 5초거나 10초거나 1초거나 이러한 시간들을 지정해 놓고 동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어를 하고 나면은 얘네들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시 옆에 달려있는 부하를 조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출력 장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시 램프나 아니면 소리가 나는 버저 아니면 화면이 보이는 디스플레이도 나타낼 수 있고요. 혹은 부하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가스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닫히고 이러한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로 일정 시간 동안 입력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개폐를 할 수가 있게 그러한 것들이 부하 조작용 기기로 돼서 출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퀀스 제어 시스템은요. 입력부, 그리고 제어부, 그리고 출력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출력을 할 때는 이러한 장치가 있고 입력을 할 때는 이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눈으로 익숙해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각각의 누름 버튼 스위치, 푸시 버튼이라고도 하죠. 전환 스위치, 토글 스위치 등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면은요.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퀀스 제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시퀀스 제어 사례는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이에요. 보통의 아파트, 관공서, 이제는 우리 학교에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입력이죠. 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차량을 감지하고요. 이 차량을 감지해서 우리 아파트 차인지 아닌지 그러하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 주민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하면은요, 올라가고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은 문이 올라가지가 않죠. 그러하게 우리가 차단기를 열지 말지를 얘가 선택을 해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그 경비 아저씨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도 역시 시퀀스 제어예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고 판단을 한 후에 조작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는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시퀀스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사례는 방문자 인식 시스템이에요. 얼굴을 인식한다거나 아니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카드를 인식하는 거죠. 여기 단말기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뭐 출입증을 댄다고 하면은 문이 열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록카드라든지 안면 인식이라든지 혹은 지문을 인식하기도 해요. 요즘에 최신의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인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에서나 많이 보는 건데요. 홍채를 인식하기도 하죠. 이건 역시도 시퀀스 제어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생활 속 사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수십 개의 발판을 매단 끝없는 체인을 레일로 지지하고 체인을 구동하여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 그 각 발판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밑에서 이게 돌아가면서 밑에 있는 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사람이 와요. 요즘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이 오지 않으면 작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승객이 와요. 그럼 센서로 여기에 사람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지 신호를 제어 장치에 보내요. 제어 장치에 보내면은 이 전동기가 모터가 구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터가 구동을 해라 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체인이 돌아가게 돼요. 체인이 돌아가면서 발판이 슬슬슬슬슬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센서가 입력을 하고 신호를 보내서 신호를 받아들이고 다시 구동을 해라 라는 다시 신호를 내보내죠. 그리고 그 신호를 받으면은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순서를 잘 생각을 해주면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방금 본 에스컬레이터와 아주 유사한 사례가 되겠네요. 뭘까요? 공장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네,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컨베이어 벨트죠. 자, 컨베이어는 물체를 싣고 일정 거리를 이동하면서 연속으로 운반하는 설비예요. 에스컬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밑에 있는 것들이 벨트 형식으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죠. 만약에 부품이 들어와요. 그럼 센서가 작동을 하죠. 물건이 들어오는 거를 감지를 하고 이 감지 신호를 내보내면은 제어 장치가 들어왔구나. 움직이면 되겠네. 라고 해서 움직여라. 라고 해서 작업 라인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컨베이어 벨트에 하나의 얘들이 나오는데 이 얘들은 부품이 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 부품이 오면은 센서가 동작을 하면은 이 전동기가 구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요. 에스컬레이터도 사람이 옆으로 가까이 가면은 그때서야 윙 하는 소리가 나고 1, 2초 후에 에스컬레이터가 동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동기가 돌아가고 그리고 전동기가 돌아가고 나면은 거기에 매달려 있는 체인이 같이 한 박자 늦게 구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게 되고 이 컨베이어 벨트 마찬가지로 전동기 제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 라인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자동 권선기라는 거예요. 코일을 정해진 횟수만큼 감아주는 기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코일이라고 해서
보통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큰 대못에다가 구리선을 감아 보았을 거예요. 이거를 감아서 전류를 흘리면 얘가 자석이 되는 그런 실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각종 전기 기구에 들어가는 코일에는요, 권선이 감겨져 있어요. 전자석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대못에 뭐 20번, 30번, 많아봤자 100번을 감는데 힘이 점점 센 코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더 많이 감아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코일을 감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동으로 감아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3000번 감을 거예요 라고 회전수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스위치를 작동을 합니다. 스위치를 누르면은요, 모터가 돌겠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제어 장치가 돌면서 설정한 회전수에 맞게 계속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설정한 게 3000번이었다라고 하면은 3000번을 다 돌아가게 되면은 모터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자동 건성기라고 해서 하나의 막대기나 철 막대기라고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전선을 감아주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동 건성기고요. 이것 역시도 단순한 동작을 우리가 입력한 대로 회전수를 설정하는 대로 감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시퀀스 제어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시퀀스 제어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바로 펠리타이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펠리타이징 시스템은요, 로봇과 컨베이어가 연동해서 작업하는 자동화 설비예요. 그래서 중량물, 무거운 것을 이송을 하거나 혹은 이송되어 온 화물을 우리 컨베이어 벨트 위에 탑재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봇이 컨베이어로 실려오는 화물을 실어서 반출할 수 있도록 화물을 적재하거나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각 작업 라인에 공급하는 그것이 바로 펠리타이징 시스템이에요. 혹은 펠리타이징 시스템 여기 갖다 놓는 거고요. 다시 가지고 오는 건 디펠리타이징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펠리타이징 혹은 디펠리타이징 시스템 역시도 시퀀스 제어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물이 도착을 했어요. 그럼 센서가 감지가 되겠죠. 화물이 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이 감지 신호를 다시 보내요. 그러면은 이 제어 장치가 움직여서 로봇이 여기에 이송되어 온 중량물을 이렇게 옮겨주게 되는 거겠죠. 로봇 제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재, 쌓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역시나 같은 동작을 우리가 시키는 대로 반복해서 수행하게 되죠. 우리가 시키는 만큼. 센서가 동작하는 만큼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동 건성기처럼 우리가 몇 번 감아라 하는 그런 우리가 미리 정해주는 수만큼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은 어찌됐든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그쵸?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정한 만큼의 일을 하는 것이, 제어를 하는 것이 바로 시퀀스 제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거의 한 6개 정도의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보았어요. 이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시퀀스 제어는 실생활에서 이 정도로 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시퀀스 제어의 정의에 대해서 시퀀스 제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를 냈었던 깜짝 퀴즈의 정답도 여러분들이 적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교과서와 관련되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에게 줄 과제도 잘 공부를 해서 제출을 해서 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